그렇다면 이제 논 테슬라의 등장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결국은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고도화, 데이터 비즈니스 전개의 수단인 디바이스의 구축. 요 세 가지가 일단은 선결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지금 테슬라는 굉장히 고도화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가장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 테슬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해 매진 중이다. 테슬라의 기술적 발전 흐름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이해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 데이터 워, 이것도 한번 나중에 체크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논 테슬라에게 테슬라의 성장은 위협적이다. 수집 데이터의 확장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대 이상의 P 증대, 향후에 이제 비즈니스의 가치, 가격, 종류,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격이 과거에 이제 5,000불, 6,000불 했다가 지금은 이제 10,000불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도 이제 그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게 옵션이거든요. 이거를 거의 대부분 다 구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 증대를 지금 이뤄내고 있고, 큐의 증가를 통해서 이런 어떤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구글, 애플의 준비가 이제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각각 2011년과 2014년 자율주행에 기반한 데이터 시장 진출을 위한 닻을 올렸다. 그러나 2020년 자율주행 기술 완성을 예고했던 구글은 다음 10년을 기약했으며 제대로 못했던 거죠. 애플은 그 어떠한 진전도 공유하고 있지가 않다. GM, 포드, 토요타, 혼다 등 전통 자동차 업체들 또한 2020년을 자율주행 상용화의 원년으로 예고를 해왔죠.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실현한 기술과 이들이 준비해온 기술의 비교에는 다양한 어떤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전세계 시가총액 지금 탑 10이 아니라 전세계 있죠. 전세계 탑 10으로 올라선 사이 같은 지향점을 가진 다른 기업들의 가치는 역행했죠. 기대가 컸던 구글 웨이모의 구글 자율주행 그 기업이죠. 시장 가치가 2018년 거진 200조에서 2020년 3월 거의 한 30조 수준까지 추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디바이스 구축에 대한 다른 생각이 격차를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개발 성과가 더딘 업체들은 모빌리티 서비스 전개를 위해 디바이스를 하드웨어적인 고도화만으로 가능하다고 기대했거나 소프트웨어적 진전을 위한 데이터 습득 양과 방법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제한된 길을 택했다고 보여진다. 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역량 확보가 선결 조건이다. 그렇죠. 이게 돼야 그 운전자가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알아서 이제 운전해야 사용자의 손, 발, 눈이 자유를 얻을 때 그들은 마침내 공간과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진전이란 인간의 주행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며 무한의 변수에 대해 능동적 대처가 가능한 인공지능 확보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일반적 주행 환경 데이터 축적과 더불어서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한 엣지 케이스 학습에서 비롯된다. 주행 데이터는 축적 관점에서 완성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죠. 말 그대로 무한의 확률이며 학습은 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고의 정교함을 목표로 삼는 거지 100% 완벽해지는 거는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데이터의 축적을 위해서는 많은 주행 차량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죠. 데이터를 이제 계속 쌓아 나가려면. 그러나 이제 수집 데이터의 가공으로 인공지능을 고도화하는 것은 기존의 차량으로 실현하기는 어렵다. 첫 번째, 차량 주행을 담당하고 데이터를 1차적으로 습득하는 인비클 프로세서. 두 번째, 수집 데이터를 학습하고 주행 능력을 고도시킬 딥러닝 트레이닝 역량과 클라우드 서버. 세 번째, 이들 간의 소통을 실현할 OTA, 이제 자동 업데이트 서비스. 네 번째, 방대한 데이터의 빠른 이동과 차량 내 기능의 융합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집중형의 아키텍처.
다섯 번째,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 플랫폼. 이것들이 필요하고,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이것들을 구현하기, 실현하기가 어렵죠. 예. 그냥 개조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테슬라나 이제 뭐 현대차, 뭐 폭스바겐 같은 그런 기업이 앞으로 해낼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앞서 있는 게 테슬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는 지난해 말 기준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죠. 테슬라는 하나의 차량이 특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 뒤에 전 세계의 모든 차량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뭐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가 수집됐으면 저기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가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자율주행의 어떤 데이터가 이제 활용되면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의 차량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논 테슬라 중 데이터 확보에 가장 적극적이라 평가받는 웨이모조차도 같은 시기 불과 600대의 차량으로 제한된 운행을 실현 중이었다. 이게 데이터의 질 차이가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인 거죠. 구글이 결국 이제 그 디바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저 테슬라처럼 저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돌아다니고 있어야 되고 계속 팔려야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단순히 그냥 소프트웨어만 개발한다고 이 시장을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자기들이 만들어주는 업체가 필요한 거죠. 그 흐름에서 현대차 그룹의 타진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 비즈니스를 전개를 위해선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이 필요하다. 이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를 축적할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디바이스로 사용될 차량의 보안 압축 능력이 뛰어난 OTA 집중력 아키텍처, 효율적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전기차 플랫폼이 필요하다. 와 같은 의미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게 되지 않으면 기존의 내연기관 그 차량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쉽게도 이 같은 디바이스를 상용화한 업체는 현재 테슬라 뿐이죠. 그렇기에 지금까지 우리는 유의미한 논 테슬라 업체 또는 연합의 등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논 테슬라의 진전을 위해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핵심 필요 조건은 바로 디바이스 기술의 완성과 이들 디바이스의 대량 양산 및 보급이다.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협업은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역할과 방향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현대차가 손을 잡게 되면 뭡니까? 테슬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논 테슬라 진영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그 협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혁명은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이면서 지금 국내에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결국은 20년에 인터넷 관련 주들이 닷컴 붙여서 폭등했던 그 일련의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시장의 중심, 시장의 주인공, 지금 시장의 중심 흐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향하는 논 테슬라 내에서의 어떤 가치와 역할은 무엇일까? 단순 디바이스 제공자, 이제 차량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OEM 공급사로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그 디바이스 제공자 그 이상이죠. 자체적으로 이제 모든 걸 일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애플과의 어떤 협업 보도가 이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이게 됐던 게 애플 마크를 찍고 차량을 만들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예, 현대차가 굳이 왜 자기 브랜드를 버리고, 예, 그래서 기아차를 이제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애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현대차 브랜드를 살리는 방향. 예. 그래서 일단 굉장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대차 그룹 그리고 애플의 협업 보도가 이제 처음 공개된 이후 뭐 다양한 의견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양측의 공식적 입장 발표가 부재한 지금 모든 의견은 각각의 주체가 알고 있는 제한적 정보에 근거한 추론에 불과하죠. 양사의 협업에 대해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한번 열어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나리오 전개를 위해서 활용한 공개 정보는 다음 6가지다. 현대 기아차의 이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 2016년도 17위에서 13위, 8위, 5위, 그리고 작년에는 3위까지 올랐습니다. 현대기아차 합산이죠. 양사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성은 경쟁 모델 중 테슬라에 이어서 가장 높습니다. 예, 주행거리를 따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터리 에서. 그래서 그만큼 테슬라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다는 측면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기술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이 논 테슬라 OEM 중 폭스바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르며 통합 열관리 시스템 기술 실현은 테슬라 이후 처음이다. 현대 위아가 해냈죠. 논 테슬라 OEM 중 세 번째로 높은 자율주행 역량 평가를 받고 있다. 작년 발표된 해외 이제 리서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OTA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집중형 아키텍처에 내년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논 테슬라 OEM 중에서 가장 빠른 도입이 예상된다. 폭스바겐보다 빨라요. 폭스바겐이 사실상 작년에 이제 플랫폼을 발표해서 이제 시작했지만 이런 게 안 되거든요. OTA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역전할 거라고 봐요. 테슬라 그러면 테슬라 다음으로 기술적인 그 난이도 고도화가 높은 이제 자동차 업체가 되는 거죠. 6번째, 논 테슬라 OEM 중 가장 공격적인 모빌리티 투자. 자율주행 앱티브,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게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5개년 모빌리티 투자 계획, 현대차 그룹 10조. 10조죠. 아니네. 거의 100조죠. 100조.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은 뭐 60조 수준, GM은 한 30조 수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이제 5개년의 어떤 모빌리티 투자 계획 자체도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그만큼 이 모빌리티 선두권 진입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고, 뭐 이미 20년간 연구한 그 수소 기술은 뭐 압도적인 이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테슬라 다음으로 애플과 손잡아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군이 아닐까. 그렇다고 뭐 폭스바겐, GM이 뭐 배터리 업체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배터리 업체 3개가 끼고 있는데, 그리고 현대차 그룹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파트너는 바로 현대차 그룹이에요. 미국의 공장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나리오 1, 현대차 그룹에게 가장 부정적인 경우는 데이터 디바이스로서의 차량 제조 진입 장벽이 실제로는 높지 않은 경우이다. 과거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 제조 기술이 범용화되면서 뭐 많은 휴대폰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어서 만들었죠.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부가가치 창출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현재 디바이스 구축 비전을 밝히고 있는 글로벌 OEM은 현대차 그룹,
GM, 폭스바겐 뿐이며 핵심 역량인 이제 전기차 코어 에피션시 고도화, 집중형 아키텍처 설계, OTA 기능 구현 가능 시점을 공개하고 있는 업체 또한 이들로 제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스마트폰 제조 기술을 막 가지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던 그런 거하고 다른 거죠. 자동차는 스마트폰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이 그냥 아이폰을 폭스콘에 이제 맡겨서 이제 조립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그래서 자동차는 다른 게임이다. 예. 시나리오 2. 제조 능력을 갖춘 OEM이 일부 업체로 국한되는 경우. 예. 다수의 데이터 서비스 업체들이 소수의 OEM사에 의존하는 격이다. 제조의 부가가치가 기존과는 차별화될 수가 있다. 모빌리티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입구 역할을 제조업체가 확보하게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하고 좀 다르죠. 예. 이 제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소수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수의 이제 이런 OEM 업체들이 예.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진입장벽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제조의 부가가치가 기존과는 차별화될 수 있다. 모빌리티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입구 역할을 제조업체가 확보하게 된다. 일부 업체 디바이스 공급 점유율이 기존 차량 판매 시장에서의 점유율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뭐 점유율이 뭐 한 7에서 8%다. 근데 이 소수의 OEM으로 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이제 재편되면 2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차량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제조 마진 개선을 통해서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 확장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 발현된 기술 역량을 비추어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소수의 업체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제 시대가 재편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게 이 소수의 업체로 좀 재편될 수 있다. 그게 가장 시나리오상 실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 축소는 여전히 숙제로 남겠다. 아직 뭐 독보적인 1위니까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격차를 좁히면서 이 자율주행의 어떤 시장을 그래도 상당 부분 먹을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황 시나리오 3. 디바이스 제조 및 공급을 넘어서 디바이스에서 확보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역량을 고도화하고 독자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은 이러한 전략 전개를 공식화했으며 실현을 위한 단계별 진행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이런 데 손 안 잡고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테슬라처럼. 테슬라는 혼자 다 알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공식화했고 실현 가능한 어떤 단계별 진행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이미 많은 걸 갖추고 있어요. 디바이스 제조 공급을 넘어서 디바이스에 확보된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 역량을 고도화해서 독자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거. 네, 테슬라처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과의 협업은 기아차로 하고 현대는 독자적으로 요거 하고 이 GMP에 기반해서 경쟁 업체 대비 더욱 차별화되는 전기차 에너지 효율성 확보. 이미 현대 기아 전기차 모델들의 코어 이피션시는 3, 4년 전 출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이어서 글로벌 OEM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1년 하반기 2세대 통합 제어기 집중형 아키텍처. 중앙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용화 및 OTA 기능 구현을 통한 딥러닝 트레이닝 시작. OTA를 업데이트 주고받을 차량 및 서버 내 프로세스들은 모두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작년 11월 달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그리고 앱튜브하고 함께 설립한 모셔널, 자율주행 이제 개발하는 업체. 모셔널은 및 20년 말 인수 예정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력과 기술에 기반한 딥러닝 트레이닝 고도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영역을 확장. 동시에 카누, 어라이벌 등
전기차 플랫폼 전문 업체들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들이 제공할 프로세서들과 디바이스의 융합 노하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강화 구조를 학습해서 23년도 더욱 고도화된 자체 개발 디바이스와 인공지능이 융합된 독자적인 모빌리티 데이터 플랫폼 공개 및 데이터 비즈니스 상용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현대가 단독으로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미 갖추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빌리티 혁명에 현대차 그룹이 주도하는 기업이 논 테슬라 진영에 주도하는 브랜드로서 기업으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기업은 딱 여기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 내 업체별 역할은 아래와 같이 구분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차, 그룹 전반의 기술 투자 및 발전을 주도하며 자체 브랜드의 데이터 디바이스 구축, 데이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그룹 전반의 B2C 비즈니스를 주도를 한다. 기아차, 디바이스 공급자로서 빅테크와의 협업을 진행하며 애플 같은 기업하고 협업을 진행하며 자기들 마크 찍어줄 수 있는 거죠. 디바이스 공급자니까. 고도화된 프로세서들과 디바이스 간의 융합 기술 확보. 자체 브랜드 구축보다는 그러니까 기아 모터스를 빼버리고 기아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 이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urpose built vehicle, 다양한 목적을 가진 어떤 그걸 디바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차량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집중을 하겠다. 여기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자체 기아 브랜드 가지고서 차 파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 디바이스 공급자로서의 어떤 이 PBV 요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제안한 거기에 적합한 거죠. 뭔지 아시겠죠? 현대모비스, 디바이스 내 가장 ASP, 공급 단가가 가장 높은 부품인 전기차 파워트레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터, 인버터, OBC 등 기술 고도화 및 공급. 현대위아, 테슬라 슈퍼모틀 개념의 통합 열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터리, 전장 부품, 실내 공조, 고도화 지속. 23년 출시될 신규 전기차 모델들을 기점으로 공급 본격화.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이 OTA를 통해서 업로드, 다운로드될 주행 데이터의 수집과 기능형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두뇌 역할을 하겠다 이거죠. 집중형 아키텍처 고도화 기술에도 관여한다. 이런 것들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현대차 그룹이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테슬라 반대 진영에서. 해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시 현대 기아차의 비즈니스 영역은 제조에서 서비스로 확장되며 데이터 기업으로서의 새로운 가치평가 프레임이 적용될 전망이다. 가장 높은 기업가치 상승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밸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부품 업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현과 공급 부품의 양적인 팽창을 영위할 수가 있다. 외형 확장과 규모의 경제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현대 기아차의 기업가치 상승에 동행할 수가 있다. 2021년은 다양한 논 테슬라 연합 결성의 원년이다. 핵심 가치 사슬별 기술 주도권을 갖춘 기업의 구성은 상당 부분 구체화되었다. 이제 연합에 참여하는 업체 간 기술 리더십 확보 경쟁이 관전 포인트이다. 현대차 그룹 내 업체들 및 국내 부품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실현 여부에 따른 기업가치 변화에 기민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리포트 중에서 가장 이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를 가장 잘 녹여내고 쓴 리포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리포팅을 제공해 주신 메리츠증권 김중선 연구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 주인공이자 주도주를 가지고서 신흥부자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이 장은 반드시 버블로서 마감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 전 종목이 될 수는 없겠죠. 특정 업종의 특정 종목들이
만들어내겠죠. 그게 바로 모빌리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한번 중요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